안녕하세요. 사이다 가득한 이야기를 한가득 들고 찾아온 사연자 인사드릴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잠시 수다를 좀 떨어볼까 합니다. 혹시 영화 기생충 보신 분들 계신가요? 해외에 나가서 크게 상을 받은 만큼 직접 보지는 않으셨더라도 대충 그 영화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아실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있죠? 그게 영화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영화보다 더한 염치 없는 인간들, 개념 없는 인간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있다면 너무 끔찍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 기생충 찰거머리 같은 인간들에게서 벗어난 그 엄청난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나는 너 결혼하는 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이게 진짜? 야, 내가 결혼을 왜 못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 부모님이 당연히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 특히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사업이라면 아주 질색을 하셨잖아. 그런데 사업하는 집안으로 너 시집 보내신 게 신기해서 그러지. 역시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 건가? 아빠가 우리 큰아빠 사업하는 거에 질려서 그런 거지. 그리고 우리 시댁은 사업 워낙 오래 해온 집안이야. 걱정할 거 없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허락하신 거지. 제가 결혼한 남자와 그 집안, 그 남자의 집안은 사업을 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절친한 친구들은 저희 부모님이 사업하는 집안을 사돈으로 받아들이신 걸 신기해 했죠. 저의 큰아빠, 아빠한테는 큰형인 큰아빠가 젊을 적에 사업한다고 선상까지 팔았다가 패가망신한 적이 있어서 저희 부모님은 더더욱 사업이라면 질색팔색하셨어요. 큰아빠 빼고는 저희 친가나 외가 두 곳 다 교육자 일을 업으로 삼았었죠. 저희 친정집도 교육자 집안이었고 말이에요. 저는 미대를 나와서 결혼을 한 거였거든요. 미대 재학 중에 미술 강사로 열심히 일도 하고 제 작품도 전시하면서 결혼 전까지 제가 가진 모든 꿈을 다 실현했었어요. 그래서 후회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죠. 아쉽지 않겠어. 그래도 계속 바깥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집안일 하려면 그것도 힘든 건데 말이야. 네 친구들도 다들 앞으로는 개인전도 더 많이 할 거고 학원도 차릴 건데 너 괜찮겠어? 내가 뭐 어거지로 하는 건가? 나 정말로 이것도 내 꿈이었어. 현모양처. 나 현모양처의 진수를 보여줄 거야, 엄마. 아휴, 나는 그냥 좀 아까워서 그러지. 너는 참 특이하다. 요즘에 현모양처가 꾸민 사람이 어디 흔하니? 아까워. 엄마는 네 재능이. 엄마, 내가 행복한 게 좋다며. 나는 결혼하고서 현모양처 되는 게 꿈이고 내가 행복할 것 같은 선택이네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전업주부로 지냈어요. 제가 전업주부 선언을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저의 경력과 능력이 아깝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었죠. 하지만 저는 정말로 제가 하고 싶어서 전업주부를 택한 것이었어요.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나는 현모양처로 살겠다. 어릴 때부터 생각해 왔으니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 신부 수업도 열심히 배웠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집을 해갖고 갔어요. 제가 외동딸이라 엄마 아빠가 엄청 귀하게 키우셨거든요. 시집 가는 딸, 가서도 기펴고 살라고 집을 해주신 것을 알았기에 감사히 받았어요.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은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저랑 남편 딩크족이었습니다. 저희는 둘이 잘 놀러 다니고 오붓하게 잘 지냈어요. 부모님도 제가 결혼해서 아이 없이도 단란하게 잘 사는 모습에 마음을 놓으셨고요. 저희 부부를 보면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커플들도 주변에 많았으니까 정말 행복하게 잘 살기는 했던 거죠. 그런데 있죠. 빚 좋은 개살구라고 그것도 딱 결혼 3년 차까지만 행복한 거였어요. 그러지 말고 인터넷 사업으로 방향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 요즘 사람들 오프라인에서 물건 보고 정작 사는 건 온라인에서 사잖아. 어머님, 아버님은 더군다나 직접 공장도 돌리시니까 마진 남기는 거야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있잖아. 요즘 사람들 인터넷으로 많이 하는 거 나도 알지. 그런데 어른들은 또 어른들만의 그 영업 세계가 있는 거거든. 우리 그 인터넷 사업 안 하고도 지금까지 잘 해왔어. 요새는 그냥 잠시 힘든 거지. 그래도 어찌되었든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니까
요즘 다들 온라인 마켓은 기본적으로 하잖아. 아유, 우리가 해오던 방식이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저희 시댁은 홍삼 사업을 했었어요. 홍삼을 져서 팔고 홍삼 액기스를 내리는 사업을 했죠.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맞춰 나가야 발전이 있는 건데도 시댁은 전통이라는 말을 가져다 붙이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도대체 그런 생각과 그런 좁은 견해로 어떻게 그 사업을 읽어왔나 싶더라니까요. 고객들이 원하는 걸 파악해서 하고 상품 판매량에 맞게 해야죠. 그냥 무턱대고 늘 하던 대로 이 또한 지나가리다를 외쳐대면서 계속 적자의 길로 달려나가는데 정말 답답했습니다. 매출이 떨어지고 공장 운영이 잘 안 되는 와중에 원인을 공장의 외관적인 노후 상태, 매장의 노후 상태를 운운하며 대대적으로 돈을 들여 갈아엎었어요. 하지만 그게 될 리가 있었겠어요?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없으니 결국 시댁의 사업이 폭삭 망하고 말았어요. 시댁의 홍삼 사업은 옛날에는 잘 되는 사업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태되는 사업인 거였으니까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요새 대기업들도 가격 낮춰서 최대한 가성비로 판매하는 게 태반인데. 아휴, 내가 정말 속 터져 죽겠다니까. 아이 뭐 어떻게 하겠어. 네가 말해도 너희 시댁 식구들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며? 너도 괜히 말하지 마. 괜히 말해서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야 뭐. 일단은 우리 남편이 이번에 가게 직원들한테 돌린다니까 10세트 보내줘. 깎아주지 말고 그 값으로 주고 남는 건 네가 따로 챙겨놔. 고마워. 재고가 처리하기 막막할 정도로 남아서 말이야. 내가 몇 세트 더 얹어서 보낼 테니까 그건 너 챙겨서 먹어. 알겠지? 사업이 망하면서 재고 남은 것도 제가 나서서 처리하고 팔고 했어요. 시댁 인간들은 자기네들이 얼마나 오래 해온 홍삼인데 그 값에 팔 수 없다고 버텼거든요. 자존심 부리다 굶어 죽을 일 있습니까? 저라도 나서서 싸게 팔아야 했어요. 대기업들이 얼마나 홈쇼핑이며 인터넷상에서 저렴한 값에 홍삼을 파는데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곳에서 대기업 브랜드보다 비싸게 판다? 그것도 홍삼 원액은 조금 넣어서 그건 아주 예전에나 눈 가리고 아웅하며 팔았던 거고 요즘은 저희 부모님도 물건 하나 사실 때 핸드폰으로 검색해보고 사시는데 말이죠. 시댁 식구들은 도대체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되려 남은 재고를 지인들한테 연락해서 파는 저를 이상하게 몰아가며 그러지 말라고 화를 냈다니까요. 그런 걸 뭐하러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동네 중고마켓에도 당신이 우리 홍삼 몰린 거지? 어? 대체 왜 그래?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 그거라도 해야 당장 돈 조금씩이라도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시댁 사업 망했을 때도 남은 재고 그거 온라인에 풀자. 싸게 팔고와 싼값에 해외 온라인 마켓에도 올리자. 그렇게 제안을 한 번 더 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결국 복구 못하고 진짜 개털되고야 말았죠. 도대체 무슨 고집을 그렇게 부리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니까요. 결국 시댁은 잘 살던 집도 처분하고 빌라 같은 작은 집으로 이사 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했어요. 사업이 부도가 났어도 시댁 사람들은 씀씀이를 고칠 줄 몰랐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살다가 망한 사람들이 자기네들 잘 살았던 시절 기억하고 소비 습관 못 고치는 거 말이에요. 시아버지는 집에서만 지내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여전히 때 되면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해서 왔어요. 참새가 방 앞감 못 지나치듯 말이에요. 어머니, 이거 지금 대체 얼마를 쓰고 오신 거예요? 지금 저희 이럴 상황 아니에요. 예, 아유, 너는 참 서민적인 마인드다. 부자가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고 그랬어. 너희 시아버지? 금방 다시 집안 일으킬 사람이야. 맞아요, 언니. 언니는 언니 집에 안 가요? 남들은 시댁 식구들이랑 마주치는 거 싫어서 난린데. 언니는 왜 이렇게 우리 집에 자주 와요? 잔소리 할 거면 오지 말아요, 제발. 그리고 엄마랑 나랑 이거라도 안 하면 우리 둘 다 우울증 걸리고 난리 날걸요? 그럼 우리는 숨을 어떻게 쉬어요? 아가씨, 돈 아껴 쓴다고 우울증 걸리고 숨 못 쉬는 거면 대한민국 사람들 절반 이상이 그러겠죠. 막말로 재벌집도 어머니랑 아가씨처럼 흥청망청 돈 쓰진 않겠네요. 저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했어요.
시어머니는 상황 파악을 못한 건지 카드를 무슨 쉴 새 없이 긁어댔어요. 그런 모습 보고서 제가 잔소리하면 늘 땡깡을 쳤죠. 저는 절대 저런 거 용납 못하거든요. 돈은 쓸 때 쓰고 모을 때는 모아야죠. 시모랑 신우가 정신없이 쇼핑해서 사온 거 다 뺏어서 환불이라도 하고 오면 고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사람을 이렇게 개무시하냐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 서민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다시 잘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진짜 얼탱이가 없었다니까요? 시아버지가 사업을 다시 일으키신다고요? 그럼 좋죠. 그런데 시아버지는 이미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신 상황이셨어요. 평생을 일궈오셨고 어찌되었든 그 당사자는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테니 사업이 무너지면서 충격이 크셨겠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상황 파악 못하고 긁은 카드 제가 다 정지시키고 카드 잘라버렸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집이 진짜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서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저지른 카드값 그거 그 둘한테 책임지게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에 쌓아둔 값비싼 것들을 처분하고 그걸로 메꾸라고 했죠. 그랬더니만 끝까지 처분 안 할 거라고 버티더라고요. 언니 미쳤어요? 이걸 왜 버려요? 그리고 카드값 그거 한 달 정도 밀리면 뭐 어떻다고? 당장 그거 안 찍으면 무슨 일 날 것처럼 이렇게 굴어요? 아, 진짜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지. 언니, 그 서민 마인드 그거 마냥 좋은 거 아니거든요? 아가씨도 서민이에요. 아가씨가 뭐 대통령 딸이라도 돼요, 지금? 지금 상황 안 보이냐고요. 지금 우리 사는 집에 아가씨랑 어머니가 싸들고 오고 또 카드 긁어서 산 물건들로 집이 온통 꽉 차 있어요. 부자가 망해도 3대가 산다고요? 이렇게 살았다가는 3대는커녕 3일도 못 가요. 아유, 어쨌든 나는 싫어. 언니 정말 이럴 거예요? 오빠, 언니 좀 말려봐. 언니 미쳤나 봐 정말. 내가 미친 게 아니죠. 아가씨가 미친 거죠. 현실이 이런데 도대체 왜 철없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사연을 적으며 그때 일을 떠올리는데 정말이지 지금도 뒷목이 당기네요.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툭하면 서민 마인드라는 소리를 저한테 해댔답니다. 누가 들으면 귀족이라도 되는 줄 알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쇼핑을 해서 올 때마다 그거 처분하던가 아니면 시누이 보고는 숙식되는 일자리 찾아서 돈 벌어서 쇼핑하라고 짐 싸들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제서야 울며 겨자 먹기로 한두 개씩 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누이랑 시어머니 붙잡고 아등바등하면 뭐 하냐고요? 바가지가 또 새고 있는 걸 말이죠. 조금만 시간 지나면 분명히 다 제자리 찾을 거야. 사람이 너무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발만 굴러봐라.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부정탄다니까. 다 사람마다 때가 있는 거네요. 그거는 상황이 그렇게 되어갈 때 할 수 있는 말인 거지. 지금 우리 상황에서 때가 오겠거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그게 일이 되겠어? 내가 당신 마음의 상처 컸던 거? 그거 무시하거나 모른 체 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언제까지 그렇게 충격이었다, 힘들었다 하면서 앉아만 있을 순 없잖아. 여보, 당신 진짜 말 되게 서운하게 한다. 내가 그냥 막연히 앉아있는 것 같아? 나도 다 생각이 있는 놈이라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은 좀 놔둬. 새는 바가지는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시아버님과 함께 일했던 저희 남편도 사업이 무너지면서 집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 되었죠. 사업이 기울면서 남편도 당연히 백수가 된 거잖아요. 그것까지는 상황이 그런 거니까 이해할 수 있고 괜찮았어요. 갑자기 일자리가 사라졌으니 뭐 별 수 있나, 저 사람도 마음의 상실감이 크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도 자기 엄마랑 여동생이랑 다를 게 없었어요. 돈 쓰는 그 버릇 못 고쳐서 카드를 시원시원하게 긁어대더라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긁은 게 쌓이면서 갚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어요. 시댁에는 더 이상 뭘 팔 물건도 없었고 남편 역시도 당장에 돈 나올 구멍은커녕 돈을 메꿔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솔직히 상황이 저 정도로 몰리면 사람이 없던 정신까지 차려서 뭐라도 하려고 해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더 미치고 팔짝 뛰었던 건 남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나라에서 주는 무슨 장려금 있잖아요.
그걸 남편이 처음 타보게 되었는데 이 인간이 정신 나간 짓을 하더라고요. 뭐 지금 드라마 찍어? 드라마처럼 이게 잠깐 망했다가 다시 집안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확실한 상황이야?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나 지금 어머니랑 아가씨 때문에도 머리 아파 죽겠어. 친정에서 돈 갖고 오는 것도 더 이상은 죄송스러워서 못해. 그런데 당신이 지금 그 돈으로 무슨 짓거리를 한 줄 알아? 뭐가? 어차피 나라에서 그거 돈 쓰라고 준 거잖아. 아, 쓰라고 준 거 내가 쓴 건데 그게 무슨 잘못이라는 거야? 엄마 말대로 당신 너무 돈 씀씀이가 소심해. 아, 사람이 돈을 써야 다시 돈이 들어오지. 아우, 정말 속 터져 죽겠네. 또 그 소리야? 속 터져 죽을 것 같은 사람은 나야, 나. 그리고 뭐? 당신이 하는 말이 지금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 돈을 쓰라고 줬겠지. 그런데 누가 그딴 데 쓰라고 줬겠냐고. 그거는 나중에 돈 다시 벌 때 얘기해. 씀씀이가 당연히 작아야지.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처럼 그 돈으로 재벌놀이하고 다니는 게 정상이니? 나라에서 나오는 장려금, 그거로 남편 놈이 고급 일식집, 코스 요리집을 돌아다닌 것이었어요. 그 돈으로 당장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사고 아끼고 아껴서 생활비에 보태야 하는데 그걸로 지 친구들 만나서 밥 사 먹고 한 것이었습니다. 전날 저도 눈이 제대로 돌아서 낼 수 있는 화는 다 내어 남편을 박박 긁었던 것 같아요. 속이 터질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또 그걸 자기 엄마인 시어머니한테 하소연을 했지 뭡니까? 자기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시모는 저한테 전화해서 밥도 못 먹냐고 성질을 냈어요. 예, 남자가 사회생활 하려면은 당연히 그 정도 돈은 써야지. 너는 꼭 그렇게 네 남편이 거지 새끼 마냥 어디 시장 분식집 가서 떡볶이나 주워 먹고 다녀야 속이 풀리겠니? 얘가 정말 남편 아낄 막지 말어. 뭐 저런 식으로 말입니다. 도대체가 저 집안 식구들은 뭐가 창피하고 어떤 거에 화를 내야 하는 건지 모르는 걸까 하는 생각이 저 때 처음으로 들었어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한테 저는 바른 소리로 또 한 번 시어머니의 속을 긁어 놓았죠.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바른 소리는 해야겠어서 한 것뿐이었고 속을 혼자 긁혀서 화를 낸 건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솔직히 말할까요? 지금 저희 상황에서요, 어머니 아드님한테는 지금 떡볶이도 사치예요. 떡볶이 국물이라도 얻어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 하는 게 지금 저희 형편이라고요. 뭐라고?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내 아들이 뭐가 모자라다고 국물이나 얻어먹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지금 기분 상하시고 화나셔도 저 할 말은 해야겠네요. 어머니, 지금 그이랑 저는요, 집에서 찬물에 밥 말아 먹고 다니는 게 지금 저희 상황에 맞는 거예요. 초밥 코스 요리 먹으러 다닐 게 아니라요. 아이고. 이래서 너랑 말을 섞기가 싫었던 거야. 원? 하유, 이래서 수준 맞는 집안이랑 결혼을 시켰어야 하는 건데 나는 애초부터 교육자 집안 싫었어. 하나같이 말이야. 아주 답답한 샌님 같아서는 말이야.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저희 집 가까이에 있는 빌라에 살았지만 제가 하도 돈 쓰는 것 가지고 따지고 들고 잔소리해서 저희 집에 아예 안 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찾아오지는 않고 전화로만 난리를 떤 거였죠. 저는 시어머니한테 더더욱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사람이랑 이혼하고 제 살 길 찾아서 혼자 살면 그만이에요. 그럼 제가 돈 걱정할 일이 있을 것 같으세요? 저희 부모님 이미 노후 보장 다 되어 있으신 분들이고 저 혼자 일하면 금방 다시 돈 벌고 해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이 결혼 유지하려는 건 애 때문이니까 더 이상 저 자극하지 마세요. 평소에 시어머니라면 소리 지르고 난리 쳤을 텐데 주머니가 가벼워지니 사람이 확실히 주눅들기는 했더라고요. 제가 이혼 얘기까지 운운하면서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한테 너무 남편 갈구지 말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자기 엄마한테 제가 혼났을 거라고 혼자 기대하고 들어온 남편놈한테 맨밥에 김치만 줬습니다. 찬물에 말아서 먹으라고, 그게 내 수준이라고 말이에요. 자존심 있다고 화내다가 새벽에 배는 고팠던 건지 찬물에 밥이랑 김치에서 우적우적 먹더라고요. 애를 키우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정신 못 차리는 남편을 대신해서 이를 악물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낮에는 미술학원 선생님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파출부 일을 하게 되었죠. 솔직히 저는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남편도 정신 차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빡세게 일해서 남편 앞으로 있던 빚을 변제해줬어요. 정신 좀 차리자, 제발. 여보, 우리 지금 우리 둘만 있는 거 아니야. 알지? 당신 우리 애가 뭐 혼자서 알아서 크는 줄 알아? 제발 좀 정신 차려.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정신 말짱하거든? 왜 이래 정말? 당신 가만 보면 혼자 무슨 드라마 찍는 것 같은 거 알아? 굳세어라 금수나 뭐 그런 드라마 주인공이라도 된 것 같아. 당신이야말로 정신 차려. 아, 왜 청승이야? 청승? 그래, 지금 내가 그럼 청승 안 떨게 생겼어? 당신이 하는 꼴을 봐봐. 내가 혼자서 발 동동 구르게 생겼나 안 생겼나?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책임감이 없을 수가 있어? 아, 그러게 누가 임신을 하래? 임신한 줄도 모르고 일 다닌다고 밖으로 싸돌아다닌 당신 잘못이 제일 큰 거 아니야. 내가 애를 뱃속에 데리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 안 그래?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마음 같아서는 당신 갖다 버리고 갈라서고 싶어. 나라고 당신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좋아서 사는 거 아니니까 행동거지 똑바로 해. 애 밥이랑 약 잘 먹이고. 딩크족이었던 저희 부부한테 뜻밖의 선물이 찾아왔었죠. 아이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마당에 일단은 누구 돈이 많이 나갔냐를 떠나서 집안 경제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급선무였기에 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지 와이프가 밤낮 없이 일을 해서 지 빚까지 갚았는데 남편 놈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한 그대로 능력 없고 생각 없는 남편 놈 갖다 버리면 그만이죠. 맞아요. 아이도 혼자 키우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들이 조금 아팠거든요. 다른 아이들보다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는 동안 다른 아이들처럼 어디 학원을 보낸다거나 하는 건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옆에 장애활동 보조사 선생님이 계시거나 하지 않으면 아이는 혼자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경쟁률이 세서 아들을 남편이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저희 부모님한테 어른 둘이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아들을 맡기기란 더더욱 불가능했고요. 그래, 네가 언제 나를 남편으로 보기는 했냐? 나는 그냥 애 돌보는 돌봄이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래. 당신 나한테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그것도 당신 감사해야 하는 거야. 알아? 아이나 잘 돌봐. 티격태격하고 이따금 막말로 서로 상처를 주긴 했어도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 아이를 두고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었고 애초에 남편이 아이를 볼 때는 집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알아보면 남편이 직장을 잡으면 제가 바통 터치해서 다시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전업주부로 돌아가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고. 남편은 집에서 있는 게 천성이 된 건지 그 인간 정신 못 차리고 집에서 아이 대충 보면서 핸드폰으로 현질이나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로 오직 아이 생각해서 참고 살았어요. 아이가 아빠를 잘 따랐으니까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하루 온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나서도 가만히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랑 다투기 바빴네요. 지금 내 손 안 보여? 이 나이에 손이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돼. 손가락 마디마디며 손목이 안 아픈 곳이 없어. 그런데 뭐? 게임 충전하게 계좌에 돈 보내라고? 내가 일하다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알아? 아, 내가 놀아? 아, 당신 정말로 내가 집에서 가만히 논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나도 집에서 일하는 거야. 유리 챙기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거 몇만 원 충전하는 거 나한테는 힐링이고 스트레스 푸는 건데 그거 하나 지원을 못 해주냐? 그럼 나는 뭔데? 난 뭐 무적이야? 내가 정말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나도 힘들어. 남의 집 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집에서 또 그 짓거리를 반복해. 나는 괜찮은 줄 아냐고. 당신 이번 달 안에 무조건 일 구해. 안 그러면 나 진짜로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나중 가서는 제가 최후의 통첩을 날려버렸죠. 그러면서 제가 이혼 서류까지 내보이니 지도 심각성을 알았는지
그제서야 친구들이며 후배, 선배한테 일자리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재밌는 일이 하나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사주에서도 재물복이 있다고 했잖아. 엄마 기억하지? 엄마가 나 낳고서 스님한테 가서 물어봤었다며. 이게 다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 덕이라니까.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세상에 우리 딸내미가 집안을 일으키겠네. 응? 너는 능력도 좋다. 엄마, 내가 능력이 좋은 게 아니라 타고난 외모가 워낙에 좋으니까 이렇게 결혼을 잘하는 거지. 그래서 나 결혼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뭐 해줄 거예요? 그 재미있는 일은 신우이의 결혼 소식이었어요. 신우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의 결혼 상대는 재미교포 투자자였죠. 시어머니는 당신 딸이 좋은 남편감 잘 물어왔다고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집이 일어설 수 있을 거라 기대도 했죠. 아주 한껏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우이는 아예 대놓고 뭔가를 바라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재미교포랑 결혼하면 분명 집안 일으킬 건데 자기한테 그래도 명목상 뭐라도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냐면서 말이에요. 집에서 뭐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가 오갔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솔직히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버는 족족 다 남편 빚 갚는데 썼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한테 은근히 바라는 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안 봐도 비디오였죠. 신우이가 자기 결혼할 거라고 얘기 꺼내고서는 자기 엄마한테 새언니 보고 얘기해보라고 옆구리 찌른 게 뻔했죠. 시어머니는 자기 딸의 성화 플러스 진짜로 사위 잘 얻어서 집안 잘 필 거라는 기대감에 저한테 저희 친정에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뻔뻔하게 말입니다. 아이 막말로 사돈댁에서 우리 힘들 때 뭐 크게 해준 건 없잖니? 이 기회에 우리 서포트 좀 부탁드려 봐라. 우리가 다시 잘 일어서면 그 돈 그거 다시 못 뱉어내겠어? 네? 아니 우리 좀 도와달라고 너희 친정에 얘기 좀 해보라고. 아유 너는 젊은 애가 기가 안 좋니? 아니면 뭐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야. 너희 친정에서 솔직히 뭐 한 게 있니? 손주도 어디서 무지란 애를 낳아가지고 에휴 집안 대도 못 잇고. 다른 건 몰라도 내 새끼 건드는데 눈이 돌았어요. 어떤 엄마가 내 새끼 건드는데 눈이 안 돌겠어요. 저 말도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 손주라고 뭐 모자라게 낳았다고요? 애는 뭐 저 혼자 낳았냐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을 운운하면서 저희 친정이 무슨 죄인인 것처럼 저렇게 말을 하는 것도 더더욱 열이 받았죠. 어쩌면 사람들이 저렇게 개념이 없을 수 있을까요? 온몸이 덜덜 떨리는 것도 모자라서 목소리까지 덜덜 떨리더라고요. 저는 일단 냉수 한 잔 벌컥벌컥 마시고서 탁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에서 해준 게 없다고요? 어머니랑 아가씨가 집 망하고서도 막 긁어대던 카드값 절반? 저희 친정에서 갚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어머니 아들이 집에서 놀고 먹을 때 그래도 사위라고 자존심 안 상하게 타일러 보겠다고 저희 부모님 어머님 아들 좋아하는 와인이며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달래기 바쁘셨어요. 그런데 뭐요? 저희 친정에 도와달라고 하라고요? 야, 너 지금 뭐야? 너 지금 나 째려보는 거니? 네, 째려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저희 애 걸고 넘어지세요? 저희 애가 뭐 남이에요? 어머님 손주예요, 손주. 그리고 애는 저 혼자 낳았어요? 애 아빠가 술이며 담배 허구날 물고 사니까 애한테 좋을 게 없죠. 어떻게 어머님도 자식 있는 엄마인데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도대체가 이 집안 식구들은 양심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는 말까지 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어디서 감히 내 새끼를 걸고 넘어지며 그리고 무슨 저희 친정에 돈 맡겨놨냐고요? 저희 친정이 은행인가요? 무슨 말을 저 따위로 하는 건지.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기가 한 거 생각 못하고 저한테 더 난리치더라고요. 너 말 참 희한하게 한다. 아니 누가 그 카드값 내달라고 했어? 야, 그거 한두 달 안 낸다고 아무 일도 안 생겨. 괜히 연체되면 안 된다고 네가 설레발 렐레발을 쳐서 그런 거지. 아니 누가 갚아달라고 했냐고? 연체가 뭐 별거 아닌 거예요? 당장에 생활비 없어서 빌빌대는 마당에 카드라도 막히면요? 정말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는데요. 저한테 돈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 친정 얘기도 꺼내지 마시고요. 저 할 만큼 했어요.
시어머니가 뭐라 하던 말던 저는 말딱 잘라버렸습니다. 전날 시어머니라는 여자랑 대판 싸웠네요. 제가 거의 집안을 뒤엎어버리고 나와서인지 그 뒤로 시어머니는 조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남편 놈이 지랄이더라고요. 시누이 결혼한다니까 어쨌든 집안 경산이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밥 먹는 자리를 가진 거죠. 그런데 남편이 가족 모임에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해준다. 작은 오빠만 믿어라 하면서 떵떵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불자였던 사람이 대체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하며 허세 부리는 거겠거니 하고 흘겨보고 말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희 친정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어요. 결국 저희 친정엄마는 2주 입원해야 한다는 진찰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간호하기로 했어요. 그 와중에 제 남편 뭐가 그리 바쁜지 저희 엄마 병원에 딱 한 번 와보고 말더라고요. 그 사람이 병원에 안 오는 게 괘씸한 것도 있는데 어째 불안하더라고요. 뭐 하고 다니길래 엄마 병원에 얼굴 몇 번 비추고 말어? 당신 솔직히 말해. 요즘 대체 뭐 하는 거야? 아유, 야, 숨 막혀 죽겠다. 내가 뭘 뭐해? 집에서 애 보지. 좀 적당히 해라. 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람을 그렇게 봐. 네가 애 잘 보라며. 그래서 애 잘 보고 있잖아. 그럼 뭐 이제 내가 장모님까지 가서 봐야 해? 좀 적당히 좀 해라. 저는 불안했었거든요. 다니는 회사도 없는 사람이 저 모르게 뭔 짓을 하는 건지. 그런데 집에 와보니 생각보다 평범하더라고요. 남편도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기에 저는 괜히 의심했나? 속으로 미안해 했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계속 알아보고 있느라 그랬구나 하고서 말이죠. 그런데 역시 저의 불안한 감이 맞았던 거예요. 결국 저는 진실을 알아버리고 말았거든요. 다름 아닌 남편은 제가 저희 친정엄마를 케어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저 몰래 제 명의의 집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눈물도 안 나왔네요. 그걸 저한테 형님이 알려줬어요. 엄마 퇴원 수속 마치고 집에 모셔다 드리고 나왔는데 형님한테 전화가 왔죠. 형님은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저한테 당장 같이 변호사 사무실 가자고 했었어요. 형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좀 진정하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동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됐고, 우리 그놈의 맹씨 집안이랑 더 이상 엮이지 말자고. 네?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버님이랑 싸우셨어요, 형님? 저는 형님의 엄청난 분노와 시댁을 향한 폭언에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 형님한테 물으니 형님은 깊게 심호흡을 하고는 그제서야 저한테 말을 해줬어요. 동서, 이 인간들 이거 정신 나간 것들이야. 서방님이 동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받은 거 알아? 형제가 쌍으로 지랄병이 났다니까. 형님한테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죠. 남편이랑 아주버님 둘 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그렇다 쳐도 신불자인 남편이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참 대단하더라고요. 남편한테는 형이 있거든요. 남편은 3남매예요. 아무튼 그 3남매에서 장남인 저희 아주버님이 무려 은행원이었거든요. 아주버님이라는 인간이 자기 직업을 악용한 거죠. 이 모든 일은 아주버님과 남편의 합작품이었던 겁니다. 아주버님이라는 놈이나 남편 놈이나 자기네들 와이프들 뒤통수를 제대로 친 거였어요. 오로지 지네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말이죠. 이 사실을 알고 형님은 당장 이혼할 거라며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한번 뒤집어 엎고 이혼하기엔 말이 안 된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형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형님, 일단은 모른 척 해야 해요. 그게 저희한테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동서,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다. 그냥 넘어가려고 지금 나한테 모른 척 하자고 하는 거면 동서 생각 잘못하는 거야. 애 생각해서라도 당장 이혼해야 해. 그럼요, 형님. 저 모른 척하고 넘어갈 생각 없어요. 그냥 좀 제대로 그것들 벌 주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일단 모른 척 하자고, 꼭 모른 척 해야 한다고 형님한테 신신당부를 했죠.
곧 시댁에서 제사가 있었기에 저는 그걸 노린 거였어요. 모두가 모였을 때 남편이라는 놈과 아주버님이 한 짓을 터트린 거죠. 제사 다 지내고 다 함께 모여서 밥 먹을 때 저는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를 켰어요. 형님은 자기는 모른 척하기는 할 건데 그 집안 인간들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핑계대고서 친정에 있는 상황인지라 저 혼자서 적의 소굴에 들어선 거나 마찬가지였죠. 자기야, 내 명의집으로 주택담보대출 3억 받았더라? 그거로 뭐 하려고? 남편은 당황해했어요. 그전까지 맛있게 처먹던 갈비를 내뿜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밥 먹다가 제가 담담하게 물으니까 그렇게 긴장이 안 됐나 봐요. 눈치 없는 시어머니는 기뻐하며 말하더라고요. 자기 아들들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짐작도 못한 채 말입니다. 저 때 이 악물고 차분하게 말하느라 저 10년은 늙었었네요. 어쩐지 정민이가 막내 동생 집하라고 3억 해왔는데 그게 네가 대출해 준 거였구나. 아유 며느리가 최고네 최고야. 내가 아들들을 낳기를 잘했지. 정민이는 집하라고 3억 주고 정환이는 혼수랑 비상금 해두라고 또 3억 주고 아유 내 아들 새끼들이지만 참 멋있어. 저는 화가 나는 것을 참고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녹음기까지 준비한 마당에 증거는 정확히 모아야 했으니 말입니다. 일부러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 아가씨 집 하라고 한 거였어?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아니, 나는 당신이 싫어할 것 같아서. 그래도 일단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아우, 나 진짜 깜짝 놀랐었잖아. 저렇게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는 저를 보면서 남편은 지형이랑 눈을 주고 봤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네 형제가 한 미친 짓거리를 듣고도 제가 화를 안 내니까 눈치를 봐가며 또 신이 나서 떠들대요. 뭐가 좋다고 웃으면서 말입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아주 오빠 노릇한다. 그래요, 재수씨. 저랑 이놈이 결혼 잘한 거죠. 와이프들 덕에 오빠 노릇했습니다. 그 와중에 정신 나간 시어머니는 자기 큰아들인 아주버님한테 저 대출이라는 거 제 명의로 더 받아낼 수 있지 않냐. 그거로 혼수도 좀 더 얹어서 하자고 상대방 부모기를 눌러놓고 결혼해야 자기 딸이 편하게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혼신의 연기를 다해서 아주버님한테 나 없이 대출이 승인이 가능하냐고 물어봤죠. 아주버님이라는 놈은 가족이니까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서는 시모, 남편, 신우 신나서 저한테 막 떠들어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아세요? 현실인데 꼭 만화같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저한테 떠들어대는 시댁 식구들, 주둥이가 제 눈에 확대되어서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하나 다 주둥이를 쥐어 뜯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출 더 받으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그 말에 저는 결국 폭발하고야 말았죠. 상까지 엎어버렸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댁 인간들이 제가 엎어버린 상에서 흩날리는 음식물을 얼굴이며 머리에 맞아서 난리를 떠는 게 하찮게 보였네요. 듣자 하네 이것들이 뭐 하는 짓들이야. 이 기생충 같은 것들이 뭐가 어쩌고 어째? 대출을 또 받아? 와, 정신이 나가도 제대로 나갔네. 뭐? 대출을 또 받아? 왜? 그냥 모르는 사람들 전부 다 구해다가 돈 싹 땡겨보지. 와, 너네 진짜 겁도 없다. 겁도 없어. 뭐? 가족이라서 대출이 돼? 당사자인 내가 그걸 몰랐는데 그게 어떻게 합법이야? 여보. 당신 갑자기 왜 이래? 미쳤어? 그래, 미쳤다. 너도 어디 한번 너랑 네 집안 식구들 같이 정신 나간 것들이랑 살아봐. 너 정말 안 되겠다. 너는 진짜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그렇게 저는 시댁을 뒤집어 엎고 나왔죠. 저는 녹음한 것을 토대로 기생충 같은 시댁을 응징하기로 했어요. 형님과 함께 바로 실행에 옮겼죠. 일단 남편이나 아주버님 둘 다 상대 배우자에 대한 동의 없이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심지어 남편 놈은 제가 구해온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고 말입니다. 저는 이걸 무기로 삼아 녹음한 걸 증거로 곁들여 변호사를 선임한 뒤 제대로 조지기 시작했어요. 자기네들 와이프 몰래 남편 놈은 제 명이랑 제가 소유한 집을 담보로 총 4억 원대 대출을 받았고 아주버님 역시 형님 명의로 3억가량을 받았거든요.
아무리 부부관계라고 해도 명예도용이거든요. 더군다나 아주버님은 더 큰일이 난 게 자기가 은행원이라는 이유로 자기 은행 대출 시스템을 어찌되었든 악용한 거잖아요. 제가 저 사건을 고소하면서 형님도 고소를 했고 그게 아주버님 은행 자체에까지 연락이 돼서 말 그대로 난리가 난 거죠. 그 인간 그거 지 회사에서 잘렸다고 나한테 울고불고 난리를 떨더라고. 양심이 없는 거지. 양심이 있고 정신머리가 그나마 제대로 박힌 놈이면 지가 한 짓이 있는데 나한테 난리를 떨기나 하겠어? 당연히 아주버님은 회사에서 잘렸고 남편이랑 아주버님 둘 다 저랑 형님 명의 도용해서 받은 대출금에 우리한테 정신적 손해 끼친 거 각 5천만 원씩 추가해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어요. 남편은 저한테 4억 5천, 아주버님은 형님한테 3억 5천을 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죠. 그리고서 이혼까지 진행하게 되었으니 그 집안 아주 그냥 개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신우이년도 정신머리 나간 거잖아요. 지네들 오빠들이 그 대출 어떻게 받아서 돈 준 건지 뻔히 알면서 이기적인 년이 결혼 잘해보겠다고 꿀꺽한 건데 신우이도 참교육 해줘야죠. 저랑 형님은 신우가 결혼한다는 남자한테 신우의 진짜 실체를 다 까발렸습니다. 그날은 신우가 지 결혼할 남자랑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었고 저와 형님은 거기로 들이닥쳤어요. 아가씨는 참 대단하네요. 아가씨 오빠들 둘 다 소송당하고 난린데 동생이라는 년이 지는 그 돈 절대 못 내준다고 하면서 우리 연락 다 거절하고 와, 그 돈으로 지금 쇼핑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언니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오빠 이거 믿지 마 듣지 마. 새언니들이 지금 오빠들이랑 이혼하면서 괜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시비요? 아가씨, 내가 아가씨한테 우리 돈 받아내겠다고 내가 사랑까지 붙였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허위가 없어서? 저는 신우이한테 그 돈 받아내겠다고 사람 붙여서 신우이 행적을 파악했었어요. 연락을 받아야 말이죠. 그렇게 그날 쇼핑하는 거 들이닥쳤을 때도 신우이라는 거 거기 직원들한테도 갑질하고 있더라니까요. 저랑 형님이 들이닥쳐서 우리 명의 도용해서 대출받은 돈으로 쇼핑하는 거냐? 우리 돈 돌려주지 않으면 당신도 공범으로 인정돼서 고소당할 거라고 윽박 질러댔는데 그 와중에 지 예비 남편한테 저랑 형님이 자기 모함하는 거라고 저딴 뻥을 또 친 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뻥치는 건 신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직원들도 안면 싹 바꾸더니 신우이랑 신우 남편 될 사람한테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들리게 속닥거리면서 개뿔 아무것도 없는 여자였잖아 하면서 재수없다고 하는데 너무 통쾌했어요. 그렇게 매장 밖으로 쫓겨나서 어벙벙해져 있는 신우 남편 될 사람한테 저랑 형님은 진실을 마저 말했죠. 결혼하려고 하는 이 여자가 갖고 온다는 돈, 집, 그거 우리 명의 도용해서 불법으로 대출받아서 마련한 돈이에요. 범죄자랑 결혼하는 거 감당되겠어요? 저 말을 듣고 신우 남편 될 사람은 생각할 시간 갖자고 하더니만 신우이 두고 그대로 빠져나가고 신우이는 마스카라 번져가며 달려가고 대체 신우는 어떻게 본인 현재 상황을 속였는지 대단하더라니까요. 당연히 신우는 집도 혼수도 아무것도 장만할 수 없었죠. 저한테 찾아와선 울고불고 하고 시모가 가족끼리 왜 그러냐고 저랑 형님한테 난리를 치기 바빴어요. 그걸 왜 우리한테 말해요? 어머니 그 잘난 아들 2명 찾아가서 붙들고 돈 구해오라고 하세요. 그럼 그 사기꾼들 같은 것들 어디서 또 모르는 인간들 명의 도용해서 돈 구하겠죠. 어머머, 그러면 깜방에서 동생 결혼 소식 듣겠네? 저희의 말에 시모는 자기 쓰러진다고 거품 무는데 저희는 무시하고 그 자리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도 시댁 인간들은 애걸복걸 해댔어요. 그러든 말든 저는 동시에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죠. 신우는 남편에게서 돈을 받았지만 아직 집은 못 산 듯 하더라고요. 남편이 급한 대로 신우한테 그 돈 다시 뱉어내라고 했으나 신우이는 여전히 그 돈 못 준다고 했나 봐요. 남편과 신우의 개싸움이 시작된 거죠. 돈 앞에서는 혈육이고 뭐고 없나 봅니다. 뭐 어쨌든 저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그 돈이나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러고서 겨우 이혼을 했네요.
이혼 소송 결과는 너무나 뻔했죠. 아내 명의 도용해서 대출받은 놈이 어떻게 유리하게 이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남편 놈 유책 배우자로 되어서 저한테 위자료 주고 아들 양육권 저한테 뺏기고 양육비만 매달 200만 원씩 주게 되었어요. 아이가 아픈 상황이니 양육비가 높게 잡혔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꼭 저런 인간들이랑은 인연 쉽게 안 끊기는 거요. 이혼하면 다 끝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시댁에서 가끔씩 제 집에 찾아와서 돈 좀 꿔달라고 한다니까요. 아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안 좋은 꼴을 봤다고 해도 아니 애 아빠 아니겠어? 네가 좀 도와줘라. 응? 제가 왜요? 그리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쪽 집안이랑 더 엮일 생각 없어요. 제가 말했었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경찰 부를까요? 아니야 갈게. 미안해 절대로 찾아오지 않을게. 얘 근데 너 정말 너무한다. 너 이러다가 진짜 벌 받아. 네, 반사하고요. 제가 벌 받으면 당신네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아주 제가 될 때까지 탈 거예요. 저한테 더 험한 소리 듣기 전에 빨리 꺼져 주시는 게 좋을걸요? 저는 결국 시댁 인간들에 대한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들이 저랑 전영님한테 들러붙는 이유는 늘 같았어요. 전 남편이랑 전아주버님 둘 다 저랑 전영님한테 이혼당하고 전시어머니 있는 본가로 들어갔는데 다 큰 자식들이 부모랑 사는 게 좋겠어요. 허구한 날 부딪히는 거죠. 그게 싫으니 돈 몇 푼이라도 받아서 독립하려 했던 거죠. 그 와중에 전시어머니는 씀씀이 그거 못 고쳐서 카드 연체로 돈 쓸 것도 딱 끊긴 거고요. 그렇게 저한테 서민마인드 어쩌고 하더니만은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찾아올 때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시장에서 산 떡 두 팩이랑 검정 봉지에 담은 과일 들고 찾아왔더라니까요. 좀 도와달라면서 말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접근 금지 신청한 뒤 요즘은 안 찾아와요. 제가 전시댁 인간들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 전 남편이랑 전아주버님 둘이서 나란히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시어머니는 돈 쉽게 벌겠다고 다단계 했다가 돈 더 날렸다고 했고 말이죠. 전시누이 말 없는 거 보면 결국 결혼은 못한 듯하대요. 보면은 다 자기네들이 한 거 그대로 받는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업자득이라는 말. 전시댁 인간들한테 딱 맞는 말 같죠. 저는 자업자득에서 늘 좋은 득을 하기 위해 앞으로 남은 인생도 정의롭게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 아들과 함께 말이에요. 여러분도 늘 득으로 돌아오는 인생을 사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글을 마칠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